자, 오늘 읽어볼 괴담들은 영혼결혼식과 관련된 괴담 2개랑 한국의 여러 재밌는 괴담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사실 여기 있는 여자 명식을 영혼결혼식에 사용했어 입니다. 이게 그 DC 인사이드 역학 갤러리에 올라온 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큰아버지 사촌 형이 희귀병을 앓다가 작년에 병원에서 죽었거든. 근데 큰어머니 꿈에서 아들이 자꾸 나오고 깨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한테 가서 말했는데 죽은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병원 신세만 지고 떠난 게 한이 돼서 그렇대. 그래서 큰어머니랑 친척들은 주변에 젊은 나이에 죽은 아가씨를 수소문해서 영혼 결혼식이라도 올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지. 있어도 상대방 측에서 기독교라서 거절했고, 엄마는 항상 큰오빠와 조카를 생각하면 불쌍하다고, 오죽하면 그렇겠냐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 인터넷에 올려봤지만 찾는 게 쉽지 않고 힘들더라. 근데 구글링 하다가 역학 갤러리에서 사주 명식이 많이 돌더라고. 처음에 신기해서 지켜보다가 여자들이 얼굴 사진과 자기 명식, 심지어 대충 어떤 삶을 사는지 올리더라고. 몇 달 눈팅하며 사진과 명식을 모아두고 괜찮은 사람 1명 골라서 엄마에게 드렸어. 내 주변 지인의 지인이고 이런저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줬지. 근데 며칠 지나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산 사람 사주하고 사진을 가져왔냐는 거야. 여기서 진짜 놀랬음. 무당이 그랬다는 게. 엄마한테 인터넷에서 찾았다 하기는 뭐해가지고 그냥 지인의 지인이고 미신인데 어떻냐는 식으로 설득은 했는데, 엄마가 다시 말하길 만약 산 사람하고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혼사에 어려움이 있고 결혼을 해도 이혼을 여러 번 하게 된다고 하더래, 무당이. 그래서 그냥 그 여자는 독신주의자라서 괜찮을 거다라고 했지. 결국 택일 해서 굿을 했는데 부적에 사주 적고 이름은 무당이 한문으로 뭐라 적더라고. 사촌형 명식도 부적에 적고 사촌형 사진이랑 여기 여자 유저가 올린 사진 인화해서 함께 불에 태우고 굿했어. 그 여자 유저한테 미안하긴 한데 나만 입 다물면 묻힐 일이고 어떻게 보면 미신이잖아. 랜선이라서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튼 굿하고 나서 큰어머니 꿈에 형이 안 나오더래.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형이 여자를 마음에 들어한다고 하더라고. 소름 끼치고 신기하다. 아무튼 그 여갤러 종종 보이는데 좀 미안하네. 유동으로라도 사과하고 싶어. 여기서 유동이라는 거는 익명 아이디 같은 겁니다. 진짜 무섭다. 자, 이 글은 요 글에 대한 다른 글입니다. 내 친구 엄마가 무당인데 연결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래. 근데 한번 제대로 하면 죽은 귀신 영혼은 다신 나타나지 않지만 산 사람의 영혼은 거의 반쯤 죽은 귀신 영혼의 몫이 되어서 다른 이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네. 그래서 사주 명식이나 살아온 일대기로 영혼 결혼식을 시킬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하네. 소름 쫙. 그래서 영혼 결혼식은 대상도 중요하지만 무당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해. 그걸 결정해서 혼인 맺어주는 것이 무당의 역할이니까. 아무튼 영혼 결혼식이 실제로 있는 거라던데 산 사람 걸 하면 진짜로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비명행사를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데 나는 도통 믿을 수가 없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소름이 돋아서 내내 잠을 이루질 못하는데 여기에다 사주 올리고 상담 받으려고 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정말 소름 돋고 기분 나쁘고 그러네. 진짜 정신 못 차린 애들이 있으면 여기서 신세한탄하지 말고 실제 철학관이나 사주 카페 이런 데나 가봐라. 얘들아,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나도 가끔 눈팅이나 해야지. 절대 명식 올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함. 모두 영혼 결혼식이니 뭐니 하는 것에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 진심으로 소름 돋고 너무 무섭다. DC 역학 갤러리의 다른 글이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사실 여기 있는 여자 명식을 영혼 결혼식에 사용했어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글쓴이가 너무 죄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가 죄라는 거를 알고 했으면 그래도 얘 나쁜 놈이네 하면서 봤을 건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상관없겠지. 그냥 미친 것 같아. 그리고 그 여자는 독신주의자라서 괜찮을 거다. 지가 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상당히 무섭죠. 진짜 사페 같습니다. 글쓰니. 아, 그래서 유명인이나 정치인 중에 자기 생년월일 일부러 다르게 기재해놓는 경우도 있다. 아, 그래요? 저는 생일까지는 깠는데. 왜냐면 생일 방송 해야 되니까. 생일 방송 해야 되니까 깠는데 위험한 거였구나. 생신은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소름 돋죠. 이거 보고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요즘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스레드 이런 거 뜨잖아요. 스레드 글 들어가면 이제 스레드에 내 지인들이 스레드에 쓴 글이나 댓글이라든가 이런 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 여자애 중 한 명이 스레드에 이제 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당이 막 점사 봐줄게, 뭐 생년월일 뭐 올려줘, 뭐 이런 글에다가 그 여자애가 자기 생년월일, 이름, 한자 이름, 생시 이런 거 다 적어놓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그때는 얘가 되게 여러 쪽 좋아하는구나, 무속신앙 쪽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경각심이 드네요. 걔 그러면 안 되는데. 걔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 썩 친하진 않아가지고 연락하는 사이는 아닌데, 아무튼. 근데 이 부모도 참 이게 좀 그렇다. 큰어머니는 이거 속은 거긴 해. 그러니까 죽은 사람 엮어주려고 한 건데, 이 작성자가, 사페 작성자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 한두 명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해 준 거 아니야. 영혼 결혼식 상대로다가. 미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사실 여기 있는 여자 명식을 영혼 결혼식에 사용했어 라는 이야기였고요. 무섭네요. 자, 다음 이야기도 영혼 결혼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죽은 동생을 살아있는 여자와 영혼 결혼식 시키겠다는 엄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도 좀 쇼킹하죠? 제목이 벌써. 바로 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동생 26살, 정말 너무 젊은 나이에 2년 전 8월 14일 피치 못할 사고사로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기에는 너무 젊었고 꿈도 많은 애고, 무엇보다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흉측해서 가족들 모두가 지금까지도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슬픔과 충격 속에서 겨우겨우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는 너무 늦은 나이에 동생을 얻은 거라 저보다도 더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던 터라 충격이 배로 크셔서 몇 번 살자 시도를 하셨지만, 하늘에 있는 동생이 고맙게도 엄마를 데려가기 싫었나 봐요. 몇 번은 집에서 의식이 돌아오시고, 몇 번은 전단지, 전도하시는 분들의 노크하던 소리 덕분에 살자 시도를 하지 못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저희보다 더 지옥 같았을 사람은 남동생이랑 3년 넘게 사귀던 여자친구였을 거예요. 그 친구랑 제 남동생 정말 서로를 너무 좋아했고, 동생의 그 사고 현장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도 그 친구였어요. 충격이야 저희보다 더 컸을 거고 곧바로 신고를 하는데, 울면서 신고를 하다 보니 119 측에서도 처음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셨을 정도였으며, 겨우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제 남동생 옆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요. 제 몸도 추스리기도 전에 남동생 장례식 지킬 거라고 함께 발인까지 쭉 같이 있어줬던 친구였고, 그 후에도 함께 치료받으면서 자기 상처와 충격보다 저희 가족의 상처를 먼저 보듬어줬던 정말 착하고 미안한 친구였어요. 언제까지 죽은 남동생을 못 잊어 자기 희생에 가면서까지 웃고 뒤돌아 우는 친구를 보며 저희 아버지도 그 친구에게 누누이 우리는 괜찮으니 네 몸부터 챙기고 남동생 잊고 새로운 출발하라고, 남동생도 그러길 원할 거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자기한테는 남동생이 전부였다면서 남동생을 대신할 남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을 것 같다 했고요. 제가 따로 만나서도 남동생 잊고 지내라고 했을 때도 우리 가족이 너무 잔인하다며 펑펑 울었네요. 죽은 사람은 몰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너무 미안했지만 그 친구와 저희 가족은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 갔어요. 그 당시 저희 딴엔 이 방법이 그 친구와 죽은 남동생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동생 납골 땅에 기일이나 어쩌다 한번 방문하면 못 보던 꽃이나 물건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땐 그 친구가 다녀갔구나, 가족들 모두가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구나 하고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남자를 잘못 만나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은 거니 측은해 하면서도 미안해 했고요.
정말 죄인이 된 것처럼 그 후로도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도 작년 1월까지는 동생 납골당에 들렀던 모양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발길을 완전히 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잊혀진 듯하게 지냈는데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일이 터졌네요. 일주일 전에 엄마가 동생 꿈을 꿨는데 혼자 슬픈 얼굴로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이고 안쓰러워 보인다며 기어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나봐요. 그 친구는 이미 새로운 남자분이랑 연애 중이었고 이를 알게 된 엄마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노발대발을 하시며 그때 그렇게 네가 좋다고 죽고 따라다니더니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냐, 옆에서 아버지가 끊으라고 전화기를 뺐을 때까지 정말 동네에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엄마는 가슴 치면서 분하다고 우시고 아빠는 왜 잘 살고 있는 애한테 전화해서 또 상처 건드냐고, 우리도 겨우 견디고 있는데 그 친구는 오죽하겠냐고, 당장 문자로라도 미안하다고 하라고 소리치다가 또 엄마하고 한바탕 싸우셨고요. 엄마는 그날 이후로 꿈에 나온 동생이 너무 외로워 보이고 슬퍼 보인다고 입에 이 말을 달고 계시길래 제가 우연히 들은 영혼 결혼식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그렇게 남동생이 외로워 보이고 하면 영혼 결혼식을 시켜줘라. 영혼 결혼식이라고 죽은 사람들끼리 짝 지어줘서 결혼시켜준다더라. 했더니 엄마가 어쩐 일이신지 절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그건 어디서 하냐고, 산 사람이랑도 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걸 왜 산 사람이랑 하느냐, 죽은 사람들끼리 해야지 산 사람이랑은 못한다 했더니 동생은 다른 죽은 사람 원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 친구를 원할 거라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 잘 말해보면 되지 않겠냐는데 이 말 듣자마자 제가 기겁을 하면서 엄마 그건 아니라고, 정말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리 그때 그 친구가 동생 못 잊고 모질게 대했던 우리한테 그래도 죽은 전 남자친구 부모님이라고 매번 찾아오고 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완전히 남남이고 그 친구도 마음 다 추스리지도 못했을 텐데 겨우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뭔 소리냐. 역으로 내가 죽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는 허락해 줄 거냐고 하니 엄마는 넌 네 동생 불쌍하지도 않냐며 정이 없다고, 동생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신경 끄라고 방으로 휙 들어가셨어요. 엄마가 시뻘건 눈으로 방으로 들어간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친구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데 행여나 남동생 유품 정리한 거 만지다가 그 친구랑 주고받은 기념일 선물 속에서 그 친구 생일이라도 볼까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남동생 유품을 뒤져서 찾게 된다 한들 이걸 다 태워버릴 수도 없고, 지금 엄마가 그 친구가 다른 남자친구 만들어서 만나고 있다는 거에 너무 크게 격분하셔서 뭐든 못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 친구 직장에 찾아가는 것도 뭐 어렵지 않은 일이고 그 친구한테 먼저 엄마랑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본인 여동생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글이었는데요. 이 글 이후에 추가로 글쓴이가 글을 씁니다. 자작이라고 하시는 분들, 세상은 정말 넓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항상 같은 사람들, 같은 사건, 사고, 일들만 반복될 수 없는 건 뉴스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지 않으신가요? 꼭 뉴스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퍼져야만 그게 자작이 아닌 실화라고 증명이 된다고 믿는 그 현실이 참 억울하네요. 차라리 자작이라면 좋겠네요. 자작이라면 제 남동생이 죽지 않고 버젓이 잘 살아 엄마한테 그 흔한 투정 부리는 것도 보면서 한마디씩 해주고 주말마다 아빠랑 낚시 가는 뒷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영혼 결혼식 왜 얘기했냐는 분들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엄마가 하도 꿈속에 남동생이 눈에 밟힌다고,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게 외로워 보이고 딱해 보인다고 몇 날 며칠을 눈물 흘리면서 불쌍한 내 새끼하고 영정사진 끌어안고 우셔서 한 소리였어요. 그렇게 남동생이 외로워 보이면 영혼 결혼식이라도 치러 동생의 혼을 달래주려고요. 제가 초능력자도 아니고 애초부터 엄마가 그 친구하고 동생하고 영혼 결혼식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줄 알고 영혼 결혼식 얘기를 했겠나요? 그럴 줄 알았으면 당연히 입 밖에도 안 꺼냈죠. 그리고 동생이 어떤 일 당했는지 쓰고 여자친구가 어떻게 처음 발견했는지 쓰라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 댓글 보자마자 화딱지가 나는데 제가 그걸 왜 써야 되나요? 한 배에서 태어난 동생의 그 끔찍한 모습을
제가 구구절절하게 어땠는지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또 그때의 악몽을 고작 님 댓글 하나로 다시 끄집어내야 하나요? 제가 왜요? 써주면 뭐가 달라지나요? 자작 같으시면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자작이니 뭐니 유족들 상처 건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댓글들 보면서 바로 그 친구한테 문자 보냈어요. 그 친구는 저희 가족이랑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문자만 봐도 보였고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었는데 뚝 끊어버리는 문자처럼 전화도 안 받고 전화를 하지 말아라 하네요. 링크라도 보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여기 밑에 그 문자 내용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씨, 저 땡땡이 누나예요.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네요. 다른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저희 엄마가 땡땡씨께 했던 모든 말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2년 만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많이 화도 나고 혼란스러우셨겠지만 그건 저희 엄마 진심이 아니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정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동정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 정신이 현재 온전치 못하세요. 이 문자 받으시는 직후 바로 저희 엄마를 비롯해 아빠 번호 차단하시고 혹시 엄마가 회사에 찾아가시더라도 절대 만나지 마시고 행여 찾아오시거나 연락이 또 오면 제게 말해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지금도 땡땡씨께 연락하지 못하게 하겠지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서 불안하네요. 연락 주시면 그 즉시 반드시 조치를 취할게요.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문자로는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통화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글쓴이 분이 문자를 보내신 거고 이제 그 동생의 전 여자친구분의 문자가 도착을 합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통화 얘기라면 그때 통화 마친 후 전 남자친구 생각이 또 나서 펑펑 울었다는 것 말고는 전해드릴 게 없네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 100번 1000번 이해해요. 제가 미우셨겠죠. 다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신 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더는 그 친구 일로 어머님을 비롯하여 가족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게 다 털어낸 일이라 이제 괜찮아진 생활에 조금의 흠집도 내고 싶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 친구 일에 조금도 관여하고 싶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전화하시는데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댓글이 또 달렸는데 베스트 댓글 2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정신과에 모시고 가세요. 아무리 내 자식이 애틋하다기로서니 살아있는 남의 딸을 영혼 결혼식을 시키려 들어요? 그대로 두면 그 아가씨 죽여서 내 아들 곁으로 보낸다고 설칠 기세네요. 제정신 아니에요. 병원 모시고 가세요. 그 아가씨에게 미리 언질 줘서 엄마 연락 가거나 하면 피하라 하시고요. 찾아가서 헛소리 했다가 그쪽 부모님 아시면 고소 당하고도 남을 일이니 그만하시라고 설득도 해보시고. 이런 댓글도 있고. 미쳤네요. 저기요, 산자와 망자를 결합시키면 산자는 망자도 산자도 아니게 됩니다. 영이 끊어진 것도 아닌 채로 살아야 하고 망자는 계속 데리러 오겠죠. 그렇게 가는 건 산자의 명이 아니니 가지 못할 테고요. 여자분, 앞으로 인생을 망치는 수준이 아니라 영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멋모르고 안쓰럽다고 산 사람하고 영혼 결혼식 했다가 산 사람이 망하거나 그거 깨는 굿하거나 심지어는 살자 위문사예요. 그럼 미친 여자를, 이건 좀 말이 심하니까. 아무튼 이 글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이게 좀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자기 아들이 일찍 죽고 하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되셔가지고 아들을 좀 평안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사로잡히셔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방안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말이 안 되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영혼 결혼식 시키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2년이나 지났는데 다른 남자 만나는 거? 그거 응원을 해줘야지. 그거를 배신이라고 이렇게 분해하시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좀 그러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일단 어머니를 어떻게든 그냥 뜯어 말리고, 아버지가 그 싸우셨다 했잖아요. 어머님이랑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아니다, 여기 아들을 위해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싸웠잖아. 이 글쓴이 분도 아버지 쪽에 합세하셔가지고 어머니를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못하게 말려야겠죠. 이걸 식을 올리는 거를 방치하는 것도 진짜 안 돼. 한번 하시게 되면 끝까지 가실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위험하단 말이야.
이게 17년도 글인데 이게 어떻게 됐을런지 이게 모르겠는데 잘 말리셨겠죠?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꿈도 꼭 아들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듯 점점. 그니까 사실 그냥 본인이 꾸신 꿈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꿈이라는 게. 그쵸? 저도 전에 만난 이런 얘기는 안 해야겠다. 아무튼 꿈에 나온다고 그 죽은 사람이 온 게 꼭 아니잖아. 그냥 꿈 꾼 걸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뭐 영혼 결혼식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 안 된다. 예. 그리고 분명히 이런 거는 만약에 내세가 있고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영혼 결혼식이 실제로 유효한 무언가라고 한다면 이런 짓을 하면 어머님도 그렇고 아들분도 그렇고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게 뻔하죠. 사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말려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어머님이 무당에 돈 못 쓰시게 경제권을 뺏어야 되는 건가? 딸 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렵네요 이게. 아무튼 이게 성사가 안 됐길 바라면서 죽은 동생을 살아있는 여자와 영혼 결혼식 시키겠다는 엄마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채팅창에 꿈에는 꿈으로 받아치는 거 어떠냐. 동생이 엄마 말려달라고 나왔다고. 똑똑하신데요. 근데 엄마가 안 믿으시겠죠? 내가 본 아들이 진짜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쉽게 안 말려집니다. 저런 일들은. 아무튼 영혼 결혼식 이야기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되게 짧은데 임팩트가 상당히 강한 괴담이거든요. 좀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빡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뭔가에 홀린 부모님 울랄라가 뭐야? 라는 괴담입니다. 신기하죠? 울랄라가 뭐야? 바로 볼게요. 글쓴이가 어떤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그 집이 좀 스산하고 한여름에도 서늘하고 왠지 어두침침한 집이었음. 근데 거기 들어간 이후로 가족들이 좀 이상해지는 거임. 엄빠가 TV 틀어놓고 앉아서 계속 웃는데 아빠는 눈 크게 뜨고 입 딱 벌리고 하 이렇게 웃고 엄마는 미친 듯이 키득거리고 그랬대. 글쓴이는 어려가지고 그게 어른들이 노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하고 그랬고 부모님이 주방 식탁에 누워서 지금 갈까? 아니야 나중에 가자. 지금 가자. 이런 대화도 하고 그랬나 봄. 글쓴이가 점점 무서워져서 그때 초등학교에서 유행하던 귀신 쫓는 주문 같은 걸 해보기로 함. 자기 전에 귀신아 물러가라 올랄라 3번 하고 자는 거였음. 그걸 며칠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자려고 불 끄고 누우니까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더래. 뭔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부모님이 한 명씩 자기 침대 머리맡에 앉는데 한 명은 침대랑 베란다 문 사이 그 좁은 틈에 낑겨 앉아서 양쪽에서 자기 귀에 대고 올랄라가 뭐야? 올랄라를 왜 해? 이거를 겁나 계속 속삭이더래. 글쓴이는 무서워서 자는 척하고 있고 한참 그러다가 그만두고 문 여는 소리 들려서 글쓴이가 눈 뜨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자기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입 찢어지게 웃고 있더래. 그 길로 집 뛰쳐나가서 길바닥 달리다가 기절해서 경찰이 발견했댔나? 결국 친척 도움 받아서 이사가 됐음. 여기까지였는데요. 제가 이 괴담이 좀 무서운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항상 좀 흥미롭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성인 되고 나서부터의 기억은 다 좀 확실하잖아요. 근데 초중딩 때 있었던 기억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일을 진짜로 경험했었나? 아니면 꿈인가? 아니면 내가 상상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좀 그래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었나? 꿈이었나? 이런 게 좀 헷갈린단 말이지. 근데 이 글쓴이의 이 경험도 너무 비현실적이죠. 엄마 아빠가 집안에 TV 보면서 아빠는 하하하 이렇게 웃고 엄마는 막 키득키득 이런 식탁에 누워서 막 얘기하고 자기 침대 양옆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올랄라가 뭐야? 올랄라가 뭐야? 좀 웃기긴 한데 그리고 엄마가 자기 책상 위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입 찢어지게 웃고 있다. 요것도 그 비주얼이 좀 숭악하고 또 이게 있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이상해졌다 라는 거에서 오는 소름 포인트가 확실히 있어요. 본인의 엄마 아빠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길 바라잖아요. 부모님이 갑자기 막 태국에 있는 어떤 코인 사기에 당해가지고 막 핸드폰만 붙잡고 막 코인하고 있고 막 이런 거라든가 아버지가 갑자기 건실하게 사시던 분이 전신문신하고 와가지고 막 그런 상상을 제가 다 어디서 본 괴담에서 가져온 얘기이긴 한데 아무튼 부모님이 갑자기 평소대로 안 지내시고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한다? 이러면 너무 무섭죠. 그런 공포를 잘 자극하는 괴담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짱구 극장판 같은 소재다. 좀 그런 느낌도 있네. 그러네요. 미사의 그 느낌 나네요. 예. 그래서 울랄라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초등학교에서 유행하던 귀신 쫓는 주문이잖아요. 이게 통할 리가 없잖아. 근데 귀신이 얘가 그거 하는 거 보고 진짜 궁금했던 거지. 울랄라가 뭐야? 혹시 우리 쫓으려고 하는 주문은 뭐 그런 거야? 울랄라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 채팅창에 귀신이 도배하고 있는데요. 네, 울랄라가 뭐야? 퇴마할까? 아무튼 여기까지가 뭔가에 홀린 부모님, 울랄라가 뭐야? 라는 괴담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